시작했어요. 오늘 재밌는 주제 해볼게요. 온라인에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돈을 버는 거는 눈치를 챈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눈치채기 어렵냐면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쭉 해줄게요. 제가 2001년에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해군 부사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 부사관에서 조타사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작전사령부 진해에 있는데 보면 이제 전산하는 이제 건물이 있었어요. 컴퓨터로 뭘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뭘 할까? 난 배 타는 건 너무 재미가 없고 컴퓨터로 시스템 만드는 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지나칠 때마다 그 상가 같은 데 갔다서 마트 같은 데 가서 군대 가다 20년, 25년이 넘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PX라 부르나? PX. 아무튼 그런데 우리 그 작전사령부에 좀 큰 데가 있었거든요. 그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산실, 인트라넷이라고 이제 내부 인터넷 대신 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컴퓨터로 뭘 돈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서 참 좋겠다 생각이, 그냥 막연한 동경, 컴퓨터로 뭘 잘하고 싶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살짝 눈치를 채는 거였죠. 근데 누구도 이게 엄청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거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근데 엄청 대단한 거였어요. 컴퓨터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과학과 모든 기술의 총 집합체예요. 우리 인류가 발견한 모든 것의 집합체가 컴퓨터란 말이죠. 우리가 반도체만 해도 우리 메모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CPU잖아요. 0과 1을 이제 구분하는 거잖아요. 기계화가. 근데 그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1차 몰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있었어요. 따따따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저 케이블 막 깔리고 이래가지고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케이블 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고,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국제전화가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이 되면서 이게 무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개발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온라인 공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IMF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가 달러를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외화를 벌 방법도 없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된다 해도 공장을 늘려나가야 되니까 어음으로 돌다가는 부도 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돈을 진짜 0.01%의 확률로 내가 뭔가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어서 전세계 잘 됐다 하더라도 이 규모를 키우다가는 내가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망상이었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고 아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눈치챘던 건 월드 와이드 웹이 대단하다라는 거 눈치를 챘어요. 지금은 사실 강남 빌딩 하나보다 유명한 도메인이나 사이트가 돈 더 비쌉니다. 훨씬 더 가치가 조단위죠, 조단위. 빅테크의 서비스들 다 조단위니까 건물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치 못 챘던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이제 개발자로 살아가면서 2000년 중반에 책을 하나 샀어요. MS SQL 관련된 기술 서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첫 페이지에 작가가 하는 말이 아마 당신은 뭐 개인 의사? 미국에서 보면 주치의라 그러나? 아무튼 옆에 의사도 있고 뭐 부유한 삶을 살고 어쩔 써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헛소린가 라고 생각해봤는데 맞았어.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직업이라는 거는 부자란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대단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부자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첫 번째 1세대가 웹 1.0이 월드 와이드 웹이고요. 웹 2.0이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와서 웹 2.0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이때 눈치챈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같은 것들 만들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빨리 눈치챈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 같은 걸 네이버에서 만들어줬잖아요. 다음 카페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우편으로 옛날에 보내던 거를 무료로 이제 내 생각을 전달하게 됐죠. 업무를 보고 되겠죠. 옛날에는 다 우편을 붙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 도장 받고 막 이런 거 사인하고 막. 옛날 도장도 많이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도장도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카페 같은 거 막, 그럼 지역 커뮤니티 같은 거 막 카페 많잖아요. 중고나라 막 이런 거.
눈치만 챘으면 그냥 클릭으로 몇 번 중고나라 만들기만 했었어도 돼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사용자가 뭘 남기고 누군가 읽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발이 아니래도 내가 개발자 안 되고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뭐 온라인 마케팅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 세일즈가 어떤 건 줄 알았다면은 그 당시 때 태어난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만 만들어서 다 부자가 됐어요.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눈치를 못 챘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눈치를 채요. 거기는 이제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좀 더디게 다들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러들은 잘 몰라요. 저기 더 강남에 있는 IT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착착착 눈치를 채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울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왔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그때 저 영국에서 스마트폰 앱 자동으로 만드는 사업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도 이게 얼마큼 대단한지 몰랐어요. 지금 그때로부터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14년 정도 지났죠. 2009년, 2010년 때쯤에 그 서비스를 영국에서 만들었었으니까. 하지만 15년 지났는데 15년 지나고 보니까 앱 관련돼서 부자 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앱 서비스 그 당시 때 해서 그 다음에 그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 다이어리를 해가지고 그냥 내 생각 아무 때 써놓는데 그때도 그거 다운 많이 받고 막 댓글 달리고 그랬어요. 막 왜 일기 안 써주시냐고.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은 나왔는데 앱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초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썼었던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은 금융위기가 지나고 이제 애드센스라는 게 나왔어요. 구글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 블로그나 하면 광고가 달리는 건데 개인 블로그에 광고를 달 수 있게 해준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애드센스가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전 세계 세금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내가 그때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도 블로그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일 글만 발행했어도 떼부자가 됐다고요. 눈치 못 챘죠. 그냥 죽어라 일만 하고 고생했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복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 못 챘는데 혜택 본 거는 이 IT 세상이 스케일 아웃 되고 있었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있었던 거였죠. 물론 제가 처음 개발 시작할 때만 해도 해외나 이런 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거의 그러니까 넘버원 직종 중에 1위였어요. 뭐 변호사, 판사보다 훨씬 더 높은 직종이었어요. 의사보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아니었던 거였고 당연히 나도 비전공자로서 취업이 잘 됐고 계속 몸값이 올랐고 계속 20대 후반부터는 억대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눈치 못 챈 복이었어요. 이 생태계가 엄청 커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각 툴을 많이 만드니까 제 스위스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 먹혔던 거예요. 이게 이력상에서. 그래서 제가 스위스에서 스포츠 사이언티스트 동적 그 영상 만드는 걸 했던 것들이 이제 각 대기업에서 시각화 도구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 같은 거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솔루션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 공학 쪽으로도 많이 들어갔고 지금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넘어가면서 제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프레임워크 자체가. 근데 이게 전부 다 엄청 큰 복이었어요.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기술은 갖출 수 있는 복은 생겼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자바를 선택했거나 다른 걸 선택했다면 스펙 때문에 취업이 안 됐을 거고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인력 그때 수요와 공급이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수요가 넘쳐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개발 전공하신 분들은 다 전산 쪽으로 빠지시죠. 개발하는 사람 잘 없어요. 하청에서 저 같은 사람이 다 개발했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가운데 월드 와이드 웹, 데이터베이스, 스마트폰 이 세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개발자를 하면서 이 시기를 다 거쳐왔으니까. 근데 창업도 했었거든요. 웹 에이전시도 창업하고. 근데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력은 괜찮았는데 막 그루베어도 막 몇 개 갖고 있었고 그 기업용 그 메신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플레이어도 스위스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그때 스위스에 있어가지고 태권도 선수들 영상 플레이 해주는 플레이어 같은 것도 만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제가 그 학생들 졸업 작품들 막 해줬었거든요. 막 수도쿠 게임 같은 것도 갖고 있었고 소프트웨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광고 마케팅만 좀 할 수 있었어도 이 외주 시장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전혀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몰랐다. 너무 개발만 하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시작됐죠. 유튜브 왔을 때 당연히 그냥 저 같은 사람은 눈치를 챘었어야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처리하지? 이 영상들을 전 세계 이 네트워크에 도메인 메인 서비스에 어떻게 분산 처리하고 있지?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건데 물리적인 걸 해내고 있네. 그러면은 영상 올리는데 예전에는 다 자기 서버 비용 들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서버 비용도 없이 그냥 올리고 그냥 인베드로 이렇게 URL만 있으면 아이프레임으로 딱 들어가고 이거 내가 빨리 눈치만 챘어도 근데 눈치 못 챘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유튜브가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때 지금 유튜브
시작 초반에 들어간 사람들 다 부자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 저 초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니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커뮤니티였냐면 나랩이라고 내가 잠을 자도 돈을 버는 무슨 커뮤니티 있었어요 옛날에. 그 연구소장님이 만드셔가지고 그분도 저보다 한 연배가 한 5살에서 정도 많은 어떤 선 개발자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원페이지라는 게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애드센스라는 게 있으면서 원페이지 하나의 페이지에 뭐 서버 시간 맞추기, 뭐 티켓 구매하기 위해서 서버 시간 확인하기 이런 것들. 원래 서버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서버에서 돌아가는 시간이 그 로컬 민트 타임하고 UMT랑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해주는 원페이지도 있었고, 뭐 계산기 해주는 원페이지도 있었고, 그런 원페이지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포탈에서 안 해주는 거. 그리고 애드센스만 달면 돈이 꽤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잠을 자도 돈을 버는 머니머신이라는 이 커뮤니티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애드센스로 돈을 벌고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기술이었던 거죠. 커뮤니티로. 근데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돈 버는 게 관심 많으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처음에 안 믿고 있다가 처음에 우리나라 첫 상장할 때도 지켜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개 정도 사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그거 폰에 저장했다가 택시에 또 내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1억을 택시에 갖다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 뭐 리플 같은 경우는 한 20원대 이럴 때 샀었어요. 그 70원에 팔고 막 그랬거든요. 비트코인도 뭐 몇만 원일 때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 100만 원일 때까지는 사가지고 막 해외에도 송출해보고 막 왔다 갔다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꽤 벌긴 했는데 중간에 한번 크게 잃으면서 그게 등락이 심했거든요. 확 내려갈 때 많았었어요. 그때 한번 너무 놀래가지고 싹 다 정리했거든요. 그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온라인 세계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눈치를 못 챘어요. 참여는 다 했거든요. 조금씩. 그쪽이 생업이었으니까. 급여 그릇이 작아서 근로자로서는 생활을 했는데 결국 그릇이 작아서 아무것도 시도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죠. 심지어 그 사이에 창업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창업보다 취업이 너무 잘 돼서 창업만 하면 또 좋은 데서 취업되고 창업만 하면 또 좋은 데 취업되고 취업하면 가서 힘드니까 나는 다시 취업 안 해 하고 또 나와서 한두 달 차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 한 달 안에 심심해져 가지고 또 뭐 만들어 놓고 또 취업하고 또 취업하면 또 정신 하나도 없고 막 밤새면서 일하니까 그렇게 재밌게 살긴 했어요. 근데 이제 AI가 등장했네요. 이제 눈치채야죠. 이 정도 계속 실패했으면은 눈치채야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이 AI라는 게 도대체 내가 지나왔던 월드 와이드 웹, 데이터베이스, 스마트폰, 지금 AI인데 월드 와이드 웹만큼 AI가 대단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 세계 온라인이 연결된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AI가 더 대단하네요. 월드 와이드 웹보다. 지금 보니까. 그냥 옛날에 전기가 처음 발견된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온라인에서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빨리 눈치를 채면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치를 채고 믿었냐라는 거거든요. 그 시골 의사 박경철이란 분이 예전에 유튜브 제가 오래전에 봤던 건데 이제 그분이 주식으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왜 유명해졌냐고 봤더니 백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삼성 쪽 어떤 그룹인가 아무튼 삼성 분들 모시고 이제 미래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회의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따따따 해가지고 www. 근데 그때 그분 친구분이 와가지고 백수셨는데 삼성 분들은 그게 뭐 말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백수분이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유명한 유튜브 많이 돌아다니는 거 찾아보면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메일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메일을 해서 잘 됐다라는 거거든요. 인트라넷부터 해서 그러니까 다음이 있기 전인 거니까 그게 다음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거 눈치챘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경철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무선통신 있잖아요. SKT 무선통신을 보면서 뭔가 데자뷰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비상장일 때 주식을 올인해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데자뷰 지금 4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단 더 이상 이제 취업은 없다. 취업이 지금까지도 전 잘 됐어요. 아시겠지만 제 주변은 이력서 삭제해도 막 이상한 데서 막 연락 와서 막 가고 막 그래요. 어떻게든 난 가만히 있는데 취업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 회사 차렸는데도 취업돼가지고 끌려갔다 왔죠. 저는 어떻게든 취업이 됐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사업은 잘 안 되는데. 근데 느낀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개발자로서 생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즘 바이브 코딩이 인기인데, 어쨌든 개발자들은 다 개발 잘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막 계속 최전방에서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기술 문서도 읽을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문서만 읽고도 코드를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개발자는 거의 그런 개발자 거의 없거든요. 누가 코드를 짜주면 거기서 이렇게 조금 짜집기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대다수의 개발자인데, 바이브 코딩이 나오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 인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멀한 개발자들 입장에서 바이브 코딩은 너무 진짜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 주니어들은 솔직히 그 AI 지금 채찍질 놀이 하고 있다. 물론 의미님은 저한테 배운 게 많아가지고 객체지향이라든지 컴포넌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상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AI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제 AI가 저차원적인 걸 해주다 보니까 고차원적인 걸 제가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아직 사람들이 눈치도 못 챈 게 있죠. 그럼 이 도구로 뭘 할 수 있냐라는. 이게 지금 온라인에 지금 판치고 있는 거는 AI로 뚝딱 컨텐츠 만들어서 돈 벌어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소수일 때나 가능했던 거지. 그것도 빨리 눈치챈 사람들 거였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퍼지면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사람들 눈치를 못 챙겨 뭐냐면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소프트웨어를 다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막 몇백억, 몇천억 투자받아가지고 하나 간신히 만들고 적자 치면서 운영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를 AI를 도구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저는 이제 많이 훈련됐으니까 하는 건데 눈치 싸움이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어요. 저는 제 제품 많이 가질 거거든요. 우리가 제품 그래서 정말 IT 산업의 협업의 근간이 되는 것들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옛날에 만들었으면 어려웠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커머스 만들었지만은 의미님 거의 혼자 만들었단 말이죠. 사실 이거 커머스만 해도 대규모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입점형이잖아요, 심지어. 우리 안에 뭐 채팅 상담도 있고 우리 챗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만들면서도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여기서도 저도 이제 벡터 AI가 나오면서 벡터 DB에 대해서 눈치를 챘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벡터 DB라는 게. 벡터 DB가 정말 작은 한 10기가 용량에 양자화 시키면 진짜 전 세계 데이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전 세계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를 그걸 검색 엔진이라고 쳐도 검색 엔진 비싸거든요. 그 구글이 네이버가 검색 엔진으로 뜬 거잖아요. 그럼 맵 리두스로 이렇게 컴퓨터 저사양 컴퓨터 여러 개 짜라가지고 막 맵 리두스가 어렵단 말이야. 업무를 쫙 쪼개가 조인 딱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벡터 DB는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다차원 공간에 쓸데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가중치랑 편차 딱 해가지고 그 필요한 것들만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걸 엄청 체계적으로 질서적으로 다차원 공간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LLM의 근간이거든요. 그럼 이걸 DB로 쓰면 검색 엔진으로는 최고인 거예요. 말도 만들어줄 수 있죠. 물론 이제 LLM이긴 하죠. 스몰 라지 랭귀지이지만 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걸 로그 데이터나 이런 걸 쓸 수 있냐. 아직 눈치 못 챘어요, 사람들. 눈치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커머스 오픈하잖아요. 그럼 다른데 막 서버비만 10억 넘어간다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내가 지금 청기누설 지금 많이 풀고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눈치를 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냐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집착하는 거는 수학이나 이 공학적인 거에 좀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로봇을 제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형대수가 이 세상의 모든 거란 걸 깨달았어요. 모든 기술은 선형대수예요. 벡터라고. AI 모든 기술은 선형대수입니다. 그 피타고라스의 정의로부터 파생된 이 수많은 것들, 그 끝에 모든 공학의 기술의 끝은 수학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게 우리가 인풋이 옛날에 많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만 알면 된다고. 눈치만 채면 수학과 뭘 할 수 있는지 수학적 사고가 생기면 수식은 AI가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꿈을 꾸고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협업들 뭐 슬랙 같은 거 만들었는데 이거 슬랙 만들려면 얼마나 맞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하고 같이 또 만들어 나가면 그것도 금방 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필요해요. 아직도 초기 시장이에요. 유튜브로도 치면은 뭐 한 채널 전 세계 100개 정도밖에 없는 정도예요. 지금은 뭐 채널 100개 뭐 1시간 안에 만들어지겠다 맞죠? 예, 그만큼 소프트웨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대중화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건 항상 어렵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거든요. 개발팀도 스타트업이 막 인력이 100명씩 느는 것도 처음에 한둘이 하다가 안 되니까 늘고 허들이 생기면 또 늘고 그럼 잉여 인력이 계속 양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잉여 인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눈치 싸움이다. 눈치만 채면 된다. 그럼 지금
누구나 돈 벌려면 뭘 눈치채야 되는 줄 알아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미래의 가치까지 가져가려면 눈치만 채면 되잖아요. 루월드 소프트 지분 가지면 되잖아요. 그 말 할래. 그 말 할래 했어요. 자랑질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판 깔았는데. 그렇죠. 미래 가치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면은 크게 5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티칭, 두 번째가 프리랜싱, 세 번째가 에이전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스 서비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플랫폼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돼야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 미래 가치를 보고 패권을 가져가는 거죠. 우린 네 다섯 번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패권을 그러니까 1, 2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커머스를 통해서 뭐 소고기나 이런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진짜 최저가로 좋은 품질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분까지 가져가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면 비트코인급인 거죠. 비트코인도 그 알기만 했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제 블록체인만 따로 이거를 나중에 상장하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눈치챘고 지금은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개개인도 돈을 벌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장사라도 하고 있는 사람, 마케팅이라도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천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온라인에서 막 무료 지식 창업 한다고 막 회사 단기다 딱 나와가지고 하면은 뭐 퍼스널 브랜딩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유튜브로 그냥 자기를 알려서 그냥 어떤 매개체로 사용되는 거죠. 어떤 걸 전달하는 그거 말고는 없고, 그건 또 경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치 있는 걸 만드는데 연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눈치 싸움이다. 확실한 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막상 하고 보니까 그 기존에 지나갔던 다리들이 줄이 다 끊어진 거 있죠. 다리를 건넜는데 그 다리가 없어진, 불타서 없어졌어요. 지금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얼마나 막 몇십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저도 막 이력서 흔들면서 저 뽑아주세요 한다고 뽑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차 저도 잘 탄 거고 잘 갈아탄 거죠.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지난 1년간 우리가 수고한 거는 너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지 않고 달려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타트업 경쟁은 진짜 치열합니다. 뭐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투자자가 붙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필요한 거를 그만한 인계점으로 만들어내서 출시하고 운영할 수 있냐의 싸움인 거예요. 누구의 평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정도 강도로 가는데 그거를 쉽게 만들어준 게 AI라는 거죠. 바이브 코딩도 그렇고 AI 에이전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려워서 못했던 거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려워서 못했던 거 뭐 상업적인 뭐 ERP라든지 독일 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AI가 있으니까. 결국 꿈의 크기 차이예요. 실천력의 차이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제 우리 AI로 이렇게 콘텐츠 계속 쇼츠 이제 발행할 거거든요. 근데 발행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유튜브 오늘 하루 재밌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거 쇼츠로 한 10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콘텐츠를 하나 봤어. 그럼 이거 10편으로 쪼개가지고 또 소분해서 또 발행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모이다 보면 의미가 있고, 또 온라인이라는 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쏟아낼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온라인이라는 것이니까 모든 지식이 내 지식인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계하는 거 AI 지금 계속 자동으로 발행하잖아요. 그럼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뭐 사람이 모이면 이제 광장이 되는 거고, 그 광장에서 놀이 기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MBTI라든지 뭐 타로라든지 이런 앱 같은 거 만들어줘가지고 좀 유료로 팔게 하고, 또 아니면 그 바이럴 마케팅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 업체랑 연결도 좀 해주고, 뭐 필요한 우리 협업들도 쓰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놀이동산을 만들 수 있는 제가 평생 꿈꿨던 것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꿈꿨지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통제해가면서 제품을 만들어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복된 거를 눈치채게 된다? 복음 같은 건가? 아니, 복음은 이제 천국 있다는 소식이니까 저도 천국 가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기 전에는 놀이동산 하나 만들고 간다는 게 정말 즐겁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돕는 컨셉으로 수많은 아이디어를 할 거고 또 그 몰입이라는 게 그 좋은 게 뭐냐면 난제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난제를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요. 난제를 들고 있어야 즐겁습니다. 우리가 도파민과 즐거움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즐거움과 우울함이 반복돼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계속 들고 있고 계속 풀어나간다는 거는 계속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나 돈 벌 수 있다. 눈치만 챈다면. 그러니까 이 가치를 이해하면 가치를 측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월드 와이드 웹에 측량을 못했고 데이터베이스를 측량하지 못했어요. 스마트폰을 측량하지 못했어요. 근데 AI는 측량하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룹을 키워왔고 회사도 차리고 뭐 수익이 없는데도 계속 비용을 지출하면서 왔던 거잖아요. 절대 손해가 아니다. 정말 나중에 우리가 벌 돈에 비하면 진짜 물방울 하나 정도 투자했다. 눈치챘으니까. 눈치 싸움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 듣고 나서 느끼는 거. 근데 뭐 너무 진실이어가지고 네? 너무 진실이어가지고 사실 뭐라고 그냥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뭐라고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눈치챘으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또 오늘 하루도 잘해보죠. 이상입니다.